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내 최초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가 마침내 해체 작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의 근거가 될 고준위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구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리 1호기에 대한 역사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 네, 고리 1호기 가동부터 해체까지 간략하게 먼저 짚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78년에 했었죠. 네. 첫 1호 원자력 발전소고요. 이후에 많은 원전 약 24기 지금 가동 중이고 네. 또 신규 건설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가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수명 연장을 10년 승인이 되면서 2017년까지 지금 올해로 영구 정지가 된 지 7년째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2차 수명 연장을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3년 더 추진을 하는 중에 또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의 저항에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죠. 네. 그때는 후쿠시마 해고염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산 시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관심과 마음을 모아서 2차 수명 연장은 저지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영구 정지된 이래로 지금 이제 해체로 돌입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과 또 해체까지 소요될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개통을 해체 제염 작업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그러나 21년도에 해체 계획을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수원에서는 한 30년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연 해체라고 해서 가능하면은 한 50년 정도로 보고 네. 천천히 이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재현과 건물 해체와 복원까지 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고리 1호기 해체 그 자체로도 가진 의미가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처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이게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것이 새로운 먹거리다. 물론 네. 저희가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거를 먹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보다는 노원전은 좀 폐쇄를 하고 폐로를 네. 하고 해체를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네. 전 세계 약 300조에서 500조의 규모에 달하는 네. 이 해체 산업을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 특히 이제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는 약 57개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라고 한손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노원전을 좀 신속하게 해체하는데 네. 기술을 집중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희 먹거리 경제적인 발전에도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보통 해체가 된다 그러면 많은 시민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는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사용 해결료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지금 고준위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사안이고요. 네.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 한 10개에서 15개의 핵심 기술이 모자라서 아직 네. 국산화가 잘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조금 더 한 7년 정도 지금 아직 돌입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정도만 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체 경험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 네. 저희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특히 해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 해결료뿐만 아니라 증기 발생기라든지 원자로 헤드라든지 주요 핵심 이런 이제 부품이나 계통을 재현부터 시작해서 네. 사용 해결료의 반출과 저장 그리고 건물 해체까지 복원까지 잘 하는 것이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시고 또 집중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방패물 시설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방사능 폐기물 중에서는 이제 중저준위라고 해서 뭐 네. 장갑이라든지 의복과 같은 그렇게 방사능 수치라든지 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지금 경주의 방패장으로 가게 되죠. 네. 근데 고준위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는 최소 5년 정도는 수조에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열이라든지 이 방사능의 수치를 많이 조금 낮춘 후에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꺼내서 반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이걸 어디로 지금 가져가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법안도 지금 계속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21대 국회가 지금 5월 말로 만료가 될 예정인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대표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러한 법안과 국민의힘에서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또 2개의 법안, 총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보니 이 사용 해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100% 수용을 할 테니 네. 5월 안에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고 협의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산이 신고리 오리코기까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부산 그리고 네. 인구 800만인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습니다. 이제 사용 후 해결료까지 영구 처분장이 들어선다면 저희들은 이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네.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고준위 방패장을 영구화될 수가 있는 이 법안은 폐기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네. 여러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정책 중심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공론화를 다시 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 해결료 처리와 관련해서도 아주 천천히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에 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곧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향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매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어제도 밤에도 막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 이틀 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네. 오늘도 부산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또 20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일에 산자위에서 법안과 관련해서 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25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검토한 후에 28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심사에서 볼 때는 이 법안이 특히 32조로 기억이 됩니다. 네.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강행을 해서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이 이게 영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영구화하도록 합법화해주는 이러한 고준위 특별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특히 지금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 지금 이제 계속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고 지금 원자력의 이제 밀집도가 가장 높은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는 네. 더 이상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은 부적절하다. 이것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바꾼 다음에 사용 해결료를 비롯한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주민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현재 법안으로서는 그렇지가 않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라든지 필요하면 주민들이 이제 심의기구를 둘 수 있는 이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법안으로는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22대에 가서 네.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체 작업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또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방안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21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네.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22대에서는 다시 이 법안을 이제 만들고 발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21대에서도 저희들이 이 김성환 의원실을 방문해서 지금 이런 핵폐기자 고준 핵폐기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이런 이제 관리와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핵 진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수차례 드렸었고 네. 그것을 잘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22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염두에 두고 시민의 안전 그리고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투표라든지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그리고 이게 심의기구로서 지역 주민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구 설립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 방패장 위치에 대한 또 논란이 있습니다. 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 짓느냐, 또 만약에 이 위치에 지었을 때 좀 지역 시민들이 좀 님비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준위 핵폐기장은 뭐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바꾼 다음에 논의를 하고 그래서 부지 선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조사부터 해서 부지가 선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고리 1호기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지금도 신고리 5, 6호기까지 정말 원자력 발전을 저희가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 소재지는 핵폐기장 부지의 예정지로는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대 원자력
수도공학과 교수님들이 뭐 그냥 하시는 말씀, 일왕산이나 그리고 관악산에 아주 부지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핵폐기장 만들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부울경을 비롯해서 핵발전소로 발전을 많이 해왔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주로 수도권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나누어 짊어져야 할 충분한 정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원전 소재 지역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될 것이고 네.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혹자는 인구 수대로 사용 해결료를 나누어서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도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부울경의 주민들, 시민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죠. 또 현재 해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사용 해결료를 반출하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현재로는 한수원이 신고리 1, 2호기의 이제 주차장 부지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이제 운반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연 해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고리 1호기는 그 자체로 그대로 고체화 덩어리 자체를 그대로 이제 폐쇄하고 폐로하는 이런 형태가 오히려 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해체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사용 해결료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수조가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 해결료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법안 계류와 전 국민들의 이제 우려와 관심이 큰 상황인데 네. 원자력 에너지 정책 자체를 좀 전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정부가 친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정부에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5월 내에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2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SMR이라고 하는 소규모 원전을 또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원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11차 계획 안에는 약 2기 정도의 신규 원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 운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수명 연장을 10기 정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도 지금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 수명 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을 살펴보면 방사능 방사성 원자력 방사능과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가 매우 졸속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중대사고 반영이라든지 최신 기술 기준 적용이라든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하고 안내하는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이제 형식적으로 시민한테 설명했다. 그렇게 하고 방사능 환경영 평가를 그냥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사용 해결료를 비롯한 이런 이제 고준위 이 폐기물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산 시민들의 의견 수렴,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부산 시민들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 시민들은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매우 노원전일수록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안전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는 5월 29일 임시국회로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이날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 시민의 간절함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